네, 봅시다. 그럼 이제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데일리 리뷰 좀 봐봅시다. 근데 오늘 이 데일리에는 제가 주택법 용어까지는 집어넣었는데 저번 주에 같이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앞페이지에 있는 건축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주택법하고 농지 얘기할 때 뒷부분은 같이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건축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래서 봐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된 기관의 의뢰 실시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뭐다? 초고층 건축물, 시작.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쉼표지이라든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하기 전 건축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해 줘야 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안전영향평가. 두 번째입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아 허가하는 게 있어요. 도 밑에 시군은 다 시군이 허가해요. 하지만 큰 규모의 건물들은 도지사 승인을 받은 시군이 허가하는 거죠. 자치구하고 특광하고는 다르지. 그렇죠? 그럼 첫 번째.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이라면 도의 승인을 받죠. 그리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가 되고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한다. 그런 건물이 3층 이상이라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숙박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쓰라고 했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지역에서는 뭐가 된다?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해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1천.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경우는 위숙박 관련설로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은 다 시군이 허가하는데 다음에 1, 2, 3번이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시군이 허가한다 이 얘기지 도가 허가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2, 3번 묶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 살짝 부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건축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죠. 허가받은 자가 착공신고 전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 상실한 때에는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때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착공신고 전이어도 2년 지나지 않았어도 뭐가 되어진다? 이 경공매 관련된 부분이면 그 경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6개월 이후 착수 불가능 판단된다면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아까 그림책 볼 때 봤었죠. 이 내용 보면은 그림책이 어디 봐야 하는지 기억이 조금 나죠. 감사합니다. 기억나서. 그리고 해당 내용의 허가 제한을 봅시다. 4번은 뭐예요? 허가 착공 제한. 시작. 허가 착공 제한. 그러면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거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지 교육감의 요청 아까 아니라고 했죠. 주무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몇 년? 2년 이내 제한할 수 있으며 1회 한해서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요 기근도 기억하시고요. 5번입니다. 건축선. 소요너비 미달도로. 시작. 소요너비 미달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렇죠?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뭐로 한다? 건축선. 반대쪽에는 경사지 있으면 독박 쓰는 거지. 아까 그림 기억나지? 그림책에서 그 얘기. 6번. 건물의 대지는 도로에 몇 메다? 2m 이상 접해야 돼.
이거 부를 때마다 사라고 해야 돼, 이라고 해야 돼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해. 내 포인트 줬잖아. 포인트. 접해야 한다. 그럼 2m지. 너비는 4m지만. 그렇죠? 고액기. 그리고 광화 규정. 연면적 합계 2,000, 공장이면 3,000.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빼고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지. 강화 규정. 정확히. 7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데 그럼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돼. 다만 해외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폐지는 심의 거쳐서 안 돼. 지정일 때가 심의 거쳐 되는 거야. 폐지 변경은 뭐다? 이해관계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 가끔 나왔던 질문이야. 심의 거쳐 할 수 있는 건 뭐야? 지정일 때야. 그 다음에 8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몇 메다?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4.5m 이하. 시작. 4.5m 이하. 됐고. 그리고 9번에서 본다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뭐일 때?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 필로티면 6층이 아니어도 3층 이상. 이번 주말에 제가 2층 이상 필로티라고 냈어. 잘 보고 맞춰줍니다. 그러면 구조기술사 전문가와 협력해줘야 돼. 한 번은 물어볼 내용. 그리고 10번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던 거.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 제외. 됐습니까? 라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이따 보겠다고. 그럼 봐봐요. 공연장 같은 거, 관람장, 전시장, 학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 수련시설, 공공 업무시설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명과 접하는 저층 일부의 높이 8m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형태는 건폐율 산정할 때 심의 거쳐 건축 면적을 뺍니다. 우리 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쪽에서 그림책에 77페이지 오른쪽 위에다가 적으려면 적으세요. 77페이지 오른쪽 위에다가 요 내용인 거예요, 그게. 건축 면적 산정 시 건폐율 제외. 건폐율 산정 시 건축 면적 제외. 이거였죠. 그럼 뭐였어요?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다?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 면적은 뭐다? 이만큼만이 건축 면적이었던 거야. 이만큼만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8m 이상의 개방 공간이 나오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이죠, 여기. 그래서 뭐라고 나와? 아, 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보행통로 이런 걸로.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8m 이상 개방 공간이고 전체 뭐야?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부분에 공연장이나 학교나 생활권 수련시설이면 이 부분은 뭐야?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 면적에 안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우리 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걸 적는 게 아니고 요 10번의 내용들을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어디다가 77페이지 오른쪽 위에 건축 면적 위에다가 공간이 많이 있어. 그렇죠? 자대고 또박또박 이쁘게 써요. 괜히 또 지저분하게 쓰지 말고. 싫으면 이걸 붙여놓던가. 됐죠? 알아서 하셔. 됐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내용의 11번입니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전용 주거, 일반 주거면 1조 제한 받죠? 그럴 때 이하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번. 소유자 등은 건축 협정 체결할 때 전원의 합의로
폐지는 과반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재정비 존치 지역, 뭐하죠?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 등에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인 뭐다?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 건축 협정. 그리고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협정 체결은 여러 명이 아니라 여러 필지를 한 사람이 가진 경우도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1인인 경우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시작,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이행강제금이 얼마?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 줘야 한다. 뭐라고요?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 가중하여야 한다. 이거 1인이구나. 1인인 경우도. 그렇죠? 1인인 경우도. 이렇게. 그리고 가중하여야 한다 부분하고 요거 100분의 100에 대한 부분도 새로 추가된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이 뒷부분에 주택법 관련된 건 오늘 못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얘기 드릴게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